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근데 여기 팔꿈치 보면 쟤 약간 좋아해? 구겨진 거 팔꿈치 보면 약간 구겨진 거 킹 받아요. 오이 끄덕했어. 화이팅. 6단원 복소수요. 선생님 나연이가 절망해요. 반도 안 했다니까. 옥수수 재밌었는데. 뭐가? 반도 안 했다고 절망해요 나연이가. 그래서 선행 논스톱 하는데 왜? 뭐가 문제지? 그냥 스탑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네 인생이 스타트해. 안 그래도 진도가 느려서 인생의 공부들은 다가 아니잖아요. 대시동에 에이펙스 말고 가라곤이 없는데 여기서 선행 빈도를 멈춰서 어쩌겠다는 거야. 복소수는 실수에다가 뭐 한 개를 더 추가한 거. 실수랑 허수 요 두 개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해요. 실수는 지금까지 배웠다 실제로 있는 수 리얼 넘버. 허수는 실제로 없어요. 그래서 허수아비. 아니 왜 알아요? 이미지너리 넘버라서 이 허수 단위라는 게 있는데 요 i를 따가지고 i는 루트 마이너스 1인데요. 그동안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것을 i라고 쓰자라고 했고 얘의 이름이 허수 단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를 제곱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 맞아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는 없었는데 허수 단위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저 새끼는 실수랑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수 개념이 필요했던 거고 근데 저거는 좌표평면상에다가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없어요. 없는 수인데 어쨌건 복소수에서 처리해야 되긴 하니까 하나의 수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허수라고 이름 붙였고 i라는 허수 단위가 달려 있으면은 허수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실수다. 두 개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수의 범위가 네가 알아야 될 수의 범위가 좀 더 확장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허수에서도 아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학생들이 하는 거고 고등학생들은 이 허수의 존재를 어느 정도까지만 알면 되냐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근원의 수가 음수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허근이라고 부르는데 그 허근을 부르기 위해서 허수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더 높은 차원의 그 신기한 부분들이 많은데 수학적으로 그런 것들은 고등학생들은 몰라도 된다. 그냥 i가 달려있으면 허수다, 실수랑은 다른 거다, 그 정도 알면 되는 거라고.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그동안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다, 그동안의 수가 음수다, 그러면 걔를 i라는 기호를 동원해서 나타내자. 그런 얘기겠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런 수가 있으면 이렇게 쓰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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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요런 애들을 다 허수라고 부릅니다. 한 번 더 곱하면 어떻게 될까? i 세제곱은 뭘까요? i 제곱에다가 i를 곱한 건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다라고 정리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곱하면 어떻게 될까? 1. i 4제곱은 여기다가 한 번 더 곱했다기보단 얘를 제곱했다. 얘는 곧 얘니까 얘를 제곱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서 1이다. 이런 얘기고. i 5제곱은 어떨까? 여기에다가 i를 한번 더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i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i의 거듭제곱은 몇 종류밖에 안 나온다? 4종류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i의 i 1제곱이거나 5제곱이거나 9제곱이거나 그런 애들은 i인 거고, i의 제곱이거나 6제곱이나 10제곱이나 그런 애들은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다음에 얘는 여기다가 쓸게. i는 i 5제곱이기도 하고 i 9제곱이기도 하고 i 13제곱이기도 하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 걔는 i 6제곱이기도 하고 i의 10제곱이기도 하고 i의 14제곱이기도 하고, 마이너스 i로 표현되는 것은 i의 세제곱이기도 하고 i의 7제곱이기도 하고 i의 11제곱이기도 하고요. 1로 표현되는 것은 i의 4제곱이자 i의 8제곱이자 i의 10제곱이다. i의 거듭제곱은 총 4개밖에 안 나온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반복이다. 지수가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얼마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소수를 나타낼 때는 보통 이렇게 스몰 z를 쓰고 a 플러스 bi 라고 써요. 여기서 a, b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2 더하기 i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실수 더하기 실수 i 이런 형태로 복소수를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b가 0이잖아. 실수 중에 0도 있으니까 b가 0이면 z는 뭐다? b가 0이면 z는 뭐다? A. 실수인 거죠. a가 0이면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허수 중에서도 순수한 호수라고 해서 순호수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그냥 호수인 거예요. z는 순호수가 아닌 호수인 거예요. 꼭 그렇게 써야 돼요? 네. 왜냐하면 순호수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소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a 플러스 bi인데 a, b가 0이냐 0이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서 세 종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요놈들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요놈들의 이름, 요 a의 이름, 요 b의 이름이 있어요. a의 이름은 실수 부분이에요. b의 이름은 허수 부분이에요. 주의해야 될 점은 허수 부분은 실수입니다. bi까지가 아니라고요. a 플러스 bi 중에서 b가 허수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모두 실수입니다. 허수 부분은 실수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i까지 포함해서 쓰는 놈들 개 많은데 실수하지 마시라. 아 그래서 실수. 네? i를 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허수 부분은 실수다. 자, 실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실수가 실수. 돼요. 그0 이상이에요. 0 이상이 되죠. 얘는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호수는 0 미만. 그렇죠. 얘는 뭐가 될까요? 0 모르지 않아요. 아무도 아닌 거죠. 호수가 왜 존재하지 않는 수냐면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등호 표현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호수이기도 한 겁니다. 크기가 없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수인 거예요. 헛것인 수다. 그래서 호수인 거예요. 오케이? 미미미누에서 호수 판독기의 호수는 헛것이다. 넌 헛것이다.
넌 입시 바닥의 헛것이다. 너는 절대 대학을 못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수입니다. 입시판에서 실수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자질이 보이는 친구. 그럼 선생님, 호수는 그 반대. 선생님이 실수라고 생각하세요? 허수라고 생각하세요? 나 이번 입시에서 호수죠. 어. 어떻게 그 빡센 최저를 통과하겠어요, 내가. 그게 아니고 했는데 안 하실 거라서 의미 없어서 그런 했는데 안 하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했는데 이제 접수를 했는데 공부를 안 하실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허수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고기.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 i가 큰지 마이너스 1이 큰지 모르세요? 그렇죠. i는 크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세요? 네, 모릅니다. 저 모기가 어디 있는데 모기에 놀라는 사람 자, 여러분 이해가. 집중하세요. 나 복소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제곱한 게 음수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가 있거든. 오케이?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개념이 없는 친구들은 제곱을 실제로 해. 제곱을 실제로 해서 그게 음수다라고 푸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복소수의 제곱이 음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제곱을 하지 말고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Z가 순호수다 라는 생각을 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험에 나옵니다. 네? 실제로 제곱해서 0보다 작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Z제곱이 음수다라는 말은 순호수일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곱을 하지 말고 제곱하기 전 상태의 그 새끼가 순호수다. 순호수라는 말은 실수분이 0이다. 허수분이 0이 아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요 성질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답을 찾는 거야. 제곱을 실제로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분도까지 시험에 나와요. 우리가 그 휴강을 한번 하는 바람에 언젠가 일주일 내내 공통 수학을 보는 바람에 네. 테스트 진도가 조금 더 빠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왜요? 오늘 복소수 문제도 3개 나오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잘 들어! 문제를 바꾸시면 복수수 쉬워요. 문제를 바꾸시면 돼요. 맞아요. 괜찮아요. 자, 모기 새끼. 그리고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켤레 복소수, 켤레 무리수가 있듯이 켤레 복소수라는 개념이 있다. 유힘의 강아지. 켤레 무리수는 뭐였어요? 혈내 무리수.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무리수였죠? 예. 마찬가지야.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Z가 A 플러스 BI면 서로 켤레 관계가 있는 거야. 얘 켤레는 어떻게 쓰느냐? 여기 쓰요. 이 기호를 외우셔야 돼요. Z의 켤레는 이렇게 써요. Z라고 쓰고 이 위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두는 겁니다. 짝대기가 아니라 이름은 바예요. 바. Z 바. 짝대기가 영어로 바니까. 에? 그래요? 새끼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바인 거예요. 이렇게 먹는 게 바인 거예요. 아 그건 바가 달리기. 얘는 뭐라고?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거니까 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두 개는 켤레 복소수인 관계에 있는 두 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켤레 관계에 있는 두 개를 더한 것과 두 개를 곱한 것은 모두 실수다.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켤레를 가지고 뭘 많이 하죠. 보기 1번 안 해도 돼요. 복소수의 연산으로 넘어가서 아무튼 이제 복소수도 수기 때문에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뭐 사칙 연산 한 거예요. I 제곱이라는 건 I 곱하기 I라는 거예요. 곱셈을 한 겁니다. 복소수의 사칙 연산을 하기 전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 나오는데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 똑같아. 그러니까 항등식의 대수 비교법과 똑같다. 왜 지랄이야? 네? 왜 지랄이냐고. 왜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세요? 아니 또 웃기는. 다 보이니까. 누구 누구요? 다 보여. 아니 방금 거.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은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A, B가 실수면 A가 0이고 B도 0이다. 똑같죠 아까.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과 똑같다. A 플러스 B 루트 M이 0일 때 A, B가 유리수고 루트 M이 무리수일 때 A, B가 0이 되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둘 다 0이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아까처럼 증명하시면 돼요. 증명할 일이 있으면 B가 0이 아니라면 I가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얘는 허수고 얘는 실수라서 모순이라서 모순인 이유는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B는 0이고 A도 0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양쪽 다 복소수가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항등식의 위정계수법 중에서 계수비교법 다 똑같은 논리고요. 그리고 사칙연산하는 방법. 복소수의 덧셈은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면 돼요. 뺄셈은 실수 부분끼리 빼고 허수 부분끼리 빼면 되고, 곱셈은 다항식에 전개하듯이 전개를 하시면 돼요. (2 플러스 3i하고 4 마이너스 y) 요 두 개를 곱한다 라고 치면은 항이 두 개 있는 식 두 개를 전개한다 라고 생각하시라고. 얘를 고르면 얼마야? 얼마예요? 얼마냐고. 얘를 고르면 8이죠. 얘를 고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5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예요? 15인 거예요. 그러면 8 더하기 15를 암산해서 여기 쓰고요. 허수 부분 얘를 고르면 얼마? 마이너스 10이고요. 얘는 얼마죠? 12죠. 그럼 2i 이런 식으로 껌이죠. 나눗셈은 분수 2 플러스 3i분의 4 마이너스 y 이런 거. 이런 거를 간단히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분모에 무리수가 있어서 거슬려서 유리화를 하듯이 분모에 허수가 있으면 거슬리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실수, 분모를 실수로 바꾸기 위해 실수화 작업을 거치시면 되는데, 실수화라는 것은 이 성질 가지고 하는 겁니다. 켤레를 곱하면 실수가 되기 때문에 분수를 복소수로 구성되어 있는 분수를 실수화한다는 말은 분모의 켤레 복소수로 아래를 다 곱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2-3i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분모 분자를 각각 복소수의 곱셈으로 방금 위에서 했듯이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분모는 뭐가 돼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선택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합차로 전개하는 거예요. 합차 공식에 따라 뭡니까? 분모는 그리고 분자는 여기서 하듯이 하는 거예요. 실수 부분은 얼마? 암산해. 이렇게랑 이렇게
얼마? 마이너스 7. 허수분은 얼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이렇게요. 그리고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런 다 성립한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허수의 거듭 제곱의 성분 아까 내가 다 설명했던 거 한 번 더 나오고 있고 허수 단위에 대한 소개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차 방정식 풀 때 근해 공식을 써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호 안에 마이너스 1이 보인다.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1을 i로 바꿔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은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 모양 그대로 써도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놔두지 말고 이렇게 바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2차 방정식의 허근이다. 부르는 거예요. 허수인 근이라고 해서 허근이다. 중등 과정에서는 복소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근이 없다라고 했겠지만 근이 있는 거고 허근일 뿐인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개념 정리 끝났고 기본 문제 6-1번 여기서 암기해야 될 공식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문제를 풀고 나서 공식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오늘 시험에는 없지만 다음이나 다다음이나 다다다음이나 다다다다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암기하라고 하는 공식들은 언젠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2번 이상. 네가 까먹었을 때쯤에 나올 거야. (1번)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제대로 된 접근, 잘못된 접근 두 개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접근은 뭘까요?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은 근호 안에 들어있는 수가 양수일 때만 쓰는 건데 얘는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호를 한 방 하나만 씌우고 이 두 개를 곱한 걸로 흘러가서 안 돼. 흘러가도 되는 근거가 없어. 이게 잘못된 풀입니다. 제대로 된 풀이는 일단 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을 처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i를 따로 떼놓으면은 루트 3과 루트 2를 곱하는 건 거듭제곱근 성질을 쓰면 되거든. 이렇게 윗줄이 제대로 된 풀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어. 네, 그 아이 그렇게 필기체를 써요. 네. 네? 그냥 아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든가. 그게 써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없어 보인다. 어린이면. 에이 이진원 쌤 그렇게 약간 비슷하게 그렇게 쓰는. 이년생 어리잖아요. 루트 아, 20살인데 아들이 12살.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28이야. 루트 2.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얘를 루트 3i로 바꾸고 그럼 이제 i를 따로 빼놓는다고 치면은 루트 3과 루트 2를 곱할 때는 거듭제곱근 성질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게 제대로 된 풀인데 잘못 풀었다 치면 바로 그 둘 중에 한 놈이 음수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근호를 써가지고 이 두 개를 곱한 거예요. 이렇게 쓰면 잘못된 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밑에까지 안 풀어도 돼요? 네? 밑에까지 안 풀어도 돼요? 뭔 소리야? 네? 3번 안 돼? 위에 방법이 있고 밑에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네. 밑에 방법으로 해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결과가 똑같으니까. 네, 밑에 방법으로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제대로 된 풀이를 하자면 얘는 루트 3i고 얘는 루트 2i입니다. 루트 3이랑 루트 2를 곱해서 루트 6이고 i를 곱해서
i 제곱이고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6이 정답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냥 한 번 쓰고 이 두 개를 곱했다고 치면 마이너스 두 개를 곱했으니 6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루트 6이 나오는데 이 두 개는 결과가 보시는 바처럼 다릅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거고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제대로 풀건 잘못 풀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3번은 제대로 풀지 않으면 답이 틀린다 라는 뜻인 거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할 공식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름은 따로 없고요.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할 때 루트 AB로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AB로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세 번째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거를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루트 한 번 씌우고 이 두 개를 곱했다고 치면 그게 이건데 실제로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앞에 생겨있다고. 그때가 언제냐면 A, B가 모두 음일 때. 그러면 얘는 언제냐? 그 아래의 경우 외에는 바로 써도 된다. 그리고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제대로 붙일 자신이 있으면 A, B가 모두 음일 때도 써도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외워야 하냐면은 이걸 가지고 A, B의 부호를 알아챈 사람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한다. 그런 거죠. 곱셈이 있으니까 나눗셈도 있어요. 요거도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방에 합쳐서 루트 A분의 B로 처리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앞에 달리는 케이스가 있다. 근데 얘랑 상황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외워야 돼. 헷갈리면 막 뒤죽박죽 될 수 있으니까 암기를 하셔야 한다고. 결론부터 말하면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분모만 음일 때야. A가 음보, B는 양이에요. 물론 0은 어디건 포함될 수 있어요. 0은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으니까. 여기는 아래의 경우에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암기했다고 쳐봐요. 암기했다고 치고 이거를 똑바로 풀어보면 자 보세요. 둘 다 음수라는 거 확인해주죠. 그럼 바로 마이너스를 딱 쓴 다음에 루트를 쓰고 이 두 개 곱한 걸 쓰면 돼요. 이게 답인 거예요. 암기를 한 사람은 정답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4번 요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루트 3분의 루트 마이너스 분자가 음이고 분모가 양인 거잖아. 그러면 이 케이스가 아니란 말이죠. 이 케이스가 아니니까 그냥 합치면 돼.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가 답이에요.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니까 루트 3분의 2 i라고 쓰면 되는 거죠. 또 이상하니까 3분의 루트 6i다 라고 쓰면 됩니다. 5번은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야. 요게 딱 이 케이스죠. 분모가 음이고 분자가 양이니까 이걸 합치고 싶으면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써놔야 한다. 얘는 마이너스 루트 이거분의 이겁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i인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i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공식을 모르는 바보라고 치면
그냥 이거 합쳐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를 안 쓰겠지? 그럼 틀리는 거죠. 왜 마이너스가 생기냐? 라고 묻는다면 원래 제대로 된 풀이대로 하면은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이놈이 루트 3i잖아요. 이 부분을 3분의 루트 6으로 처리하고 i분의 1을 추가로 곱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모에 i가 있는 게 거슬리기 때문에 얘를 실수화하는 과정은 RA로 i를 곱하는 거예요. RA로 i를 곱하면 요놈이 마이너스로 변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 앞에 마이너스랑 i까지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야. 당연히. 근데 이게 숫자로 나와 있을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문자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너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공식으로 암기라고 계산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얘를 합칠 것인가 안 달고 합칠 것인가 그걸 판단한 다음에 합친 상태로 계산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풀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생긴 놈이 있으면 올바른 풀이는 얘만 음수네 마이너스 딱 달고 한 번만 쓰고 원래 수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 부분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6번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둘 다 음수니까 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쓰고 요 두 개를 그대로 쓰는데 둘 다 마이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날려서 이게 답입니다. 유제 6-1번도 똑같거든요. 6문제. 거기에서 근호를 한 번 써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들끼리 곱하거나 나누기 할 때 앞에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는 케이스가 몇 번인 거야? 유제 6-1번의 6문제 중에서 근호가 두 개 씌워져 있는 것들을 곱하고 나누는 계산 문제인데 한 방에 써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것들끼리 곱하고 나눠서 답을 쓰면 되는데 그 한 방에 근호를 하나 쓰기 전에 앞에 마이너스를 달아야 하는 케이스가 몇 번이냐고? 3번, 5번. 그렇죠. 그렇게 푸시라고. 넘어가서 기본 문제 6-2. 말귀를 못 알아듣는 놈이 있으니까 한번 하면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8 얘를 똑바로 푸는 방법은 마이너스를 딱 쓰고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다음 이거야. 몇만 적었지? 5번은 이거 돼 있잖아. 마이너스 딱 쓰고 요거 분의 요거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답은 이거야. 넘어가서 기본 문제 6-2번. 이건 그냥 사칙연산 연습이에요. 1번은 3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9랑 4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6 얘를 곱해라. 일단 뭐가 거슬려? 뭐가 거슬려야 정상이죠? 근호 안에 마이너스가 거슬려야 돼요. 얘네들부터 바꿔야겠네? 그런 생각을 해요. 바꾸면 뭐야? 이게 뭐야? 3 플러스 3i라고 쓰셔야 돼요. 이건요? 4 마이너스 4i. 더 정리할 여지가 있나? 더 정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놈이 문제인 거죠. 3 빼고 4 빼야죠. 그럼 12에다가 여기 남는 건 1 플러스 i고 여기 남는 건 1 마이너스 i. 이렇게 안 바꾸면 이상한 겁니다. 요 두 개만 곱하면 되는 거지. 합차로. 그럼 어떻게 되죠? 2죠? 그럼 답은 24.
그다음에 2번 루트 3 마이너스 i의 9제곱. 보통 9제곱을 구하라고 하면은 9라는 것은 보통 이제 이 허수를 거듭 제곱할 때는 제곱을 해놓고 그 제곱이 좀 간단하게 나온 걸 바탕으로 그걸 또 제곱해 나가는 건데, 그럼 9제곱은 제곱을 하려면 제곱에다가 4제곱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건데, 근데 저거 제곱해봤자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9는 3에 3 곱하기 3이니까 세제곱을 세제곱해서 찾으라는 얘기인가? 그런 눈치를 채야 되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거는 루트 3 빼기 i의 세제곱부터 구해서 이거의 세제곱으로 잡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가 복잡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곱에 4제곱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곱하라는 문제일 수도 있어.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 문제는 이게 아니라고. 이 과정을 거쳐야 정답이 나오는 그런 오래 시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는 항이 2개인 완전 세제곱식 전개하듯이 전개하는 거예요. 얘만 뽑으면 뭐야?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완전 세제곱 전개하면 3루트 3 3루트 3 빼기 r 부르세요. 마이너스 9i. 그 다음 3루트 3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루트 3.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플러스 i. 없어지잖아요. 간단해졌으니까 요 루트가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두 개도 동명항이잖아요. 몇 i예요? 마이너스 8i. 마이너스 8i의 세제곱 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512고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니까 요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거기 루트 마이너스 2라고 왜 썼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바꾸시고 루트 6 플러스 루트 2i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i요. 그럼 이제 분수니까 실수화하라는 뜻이겠지. 근데 바로 실수화로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정리를 해야죠. 정리가 되는 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루트를 나눠야 돼. 루트 3 플러스 i분의 루트 3 마이너스 i. 이 상태에서 실수화를 해야 돼.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해야 한다고? 실수화라는 것은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하는 작업이라고. 아!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하는 작업이야. 어?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하는 작업이냐고. 켤레를요. 분모의 켤레를. 누가? 저도 설레라고 했어요. 안 들려. 아니 저 이거 안 들린다고. 말하긴 했어요 그래도. 그래서 분모는 합차로 전개를 하면 얼마야? 합차로 전개를 얼마냐고. 분자는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를 하면 얼마야? 4가 아니라 2 아니야?
아니 3 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 빼기 4. 3 더하기를 해야 돼. 2 마이너스 2루트 3i. 그렇지. 그럼 이제 아래로 1 나눠서 2분의 1 빼기 루트 3i. 똑바로 해라. 그 다음에 4번은 1 빼기 i분의 1 더하기 i의 2000 무슨 이게 엄청 큰 숫자인 것도 거슬리지만 요놈이 분모 분수인 게 더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수화를 하고 나서 요놈을 처리하겠다라고 생각해요. 얘는 아래 1로 뭘 곱해야 합니까? 1 플러스 암산하세요. 분모 뭐 되죠? 분자는요? 이거 얘 i i의 2009승과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i의 거듭제곱은 4개밖에 안 나오는데 2030인데요. 마? 2030인데요. 누가? 여기 문제가요. 2009승이요. 어떻게 하면 그게 구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러네. 선생님 좀 눈이 찜찜하신 것 같아요. 놓아 놓으셨어요? 뭐 하나 물었다고. 이게 i로 바뀌어야 하는 게 중요하고. 뭐 이거 들어? 그럼 아무튼 i의 거듭제곱이니까 i의 거듭제곱은 4종류 4주기 반복이니까 예. 이제 뭐 하라는 소리죠? 4로 무주상승을 나눠요. 지수를 4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라는 소리죠. 예. 맞아? 예. 근데 이게 좀 큰 숫자잖아. 마이너스 1이요. 큰 숫자의 4의 배수 판정법 알아? 그냥 그 100은 4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n 뒤에 100짜리부터는 무시하시면 돼요. 얘랑 다를 바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30 나누기 4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야? 2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역시는 천재. 그 계산 연습은 많이 필요하니까 유제 6-2번에 1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푸세요. 2번 빼고요. 네 2번 빼고 다. 말을 그렇게 길게. 선생님 잘 안 보여요. 뭘 봐야 됩니까? 아니 이거 아직 다 못 적었는데. 뭐해? 예? 넌 뭐해? 아다 풀었죠. 아 새끼가 근데 이 숙제 어디까지? 혼자 진도 나가지 마. 아 숙제 어디까지? 그 우리 원장님께서 최근에 예.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되는 어떤 유튜브에 출연하셔가지고 그거 출연해서 뭐예요? 출연비 받았어요? 100명도 안 되는데. 출연비 받았대요? 100만 명도 아니고. 출연하셔가지고 대치동 그 극상위권들의 어떤 공부 태도 이런 것에 대한 말을 몇 분간 하셨는데 네. 극상위권과 차상위권, 자산을 거리는 거예요. 극상위권 밑에 상위권 그냥 상위권. 안 다니시잖아요. 극상위권과 아니 근데 이제 한 5년 전만 해도 우리 그 고등학생들로 이 에이펙스가 날리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1등이었어요? 그 당시에 김민주 원장님이 캐리함이 많아서 그런 애들을 많이 보셨던 거죠. 지금까지 다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 극상위권과 네. 아 저기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아 그냥 말로 해주셔도 돼요. 그니까요. 치세요. 그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극상위권은 어떤 수업 태도를 보이느냐? 지가 아는 게 나와도 매우 겸손한 태도로 뭐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다 적고 있습니다. 수업에 다 적는 거지 아니에요? 근데 차상위권은 뭐냐? 지가 아는 게 나오면은
다른 걸 풀고 있다. 지가 아는 게 나오면 다른 걸 풀고 있다. 그런 애들은 절대 극상위권이 될 수 없다. 나 아니야. 공부 태도가 잘못되게 돼. 그럼 중위권 하위권 특징은 뭐예요? 난 하위권이야. 중위권 하위권은 뭐 공부 안 하고. 여기에 있어요. 하위권은 이제 자신이 여기 모르는 몇 것도 이제 듣질 않는. 아, 그냥 그쪽이잖아. 극상위권이 되고 제일 싶으면 나쁘지. 극상위권의 태도를 가져라. 혼자 왜 저래? 극상위권 태도를 가지면 하에서 중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아닌데? 수빈이 잘한다. 그래서 혼자 진도 나가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 해. 저 어차피 극상이 못 가요. 그리고 저 거기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듣고 있었어요. 근데 알았어. 답도 써놨어요. 풀이과정만 안 썼어요. 죄송합니다. 설기가 말하고 자기가 죄송해. 극상위권은 깝치지 않는다. 시험 볼 때 깝칠 뿐이다. 시험 볼 때 자신감 있게 난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다. 재민이. 그런 마인드로 푸는 애들이 극상위. 평소에는 나대다가 시험 다 틀리는 그런 애들은 극상위권이 아닌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다 틀렸어. 난 문제는 3점 맞고 그러지 않아. 야 수빈이 속상해하겠다. 3점이면 100점 맞으면 10점이다. 공부를 공부답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심지어 찍어서 붙인 것도 있을 거지. 다 1점, 2점 될 거야. 빨리 해. 아니 쟤가 갑자기 시비 턴다니까요. 2번 빼고. 저요? 아니 2번이 왜요? 이번 풀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왜 빼요? 이유가 있겠지. 쉬워서요? 잘라주시기 귀찮아서. 다 했다. 뭐가 안 되냐? 아유. 다 돼요. 수빈이 불쌍해. 실력 부족한 괜찮아 수빈아. 못할 수도 있지. 다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네? 네. 네? 네. 어. 네? 네. 어? 어? 기본 문제 6-3번. 뭐야? 이번 문제 어디까지 나가실 거세요? 그런 건 없어요. 6-3번은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개념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문제. 1번, 2번의 x, y가 전부 다 실수입니다. 실수 x, y를 찾는 게 미션입니다. 1번에서 제시된 식은 x 플러스 2i와 3 플러스 4i. 이제 윤호 화장실 가고 싶다는데. 아니
아니 왜 그건 저래? 아니야. 말할 각이 안 나온다. 아니 왜 각이 안 나. 얘들아 똥은 그건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왜 미치? 똥은 나쁜 게 아니야. 좌변의 실수 부분은 뭐예요? 아나 부럽다. 아까 좌변의 실수 부분은 뭐예요? 가면의 실수. 3x랑 마이너스 8. 우변의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5네요. 왜 그냥 풀면은 x는 1인 거고요. 좌변의 허수 부분은 가면 호수 10i. x1 넣어가지고 한 거야. 그리고 10i 하시면 안 돼요. 10이에요, 10. 우변의 허수 부분은 5i. 그래서 y는 2. 세상에 제일 쉽고요. 2번은 1 플러스 i분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i분의 y는 2 플러스 i분의 4. 아까 본 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요거만 통분을 하고 얘는 실수화를 따로 하는 게 나아 보였어. 요거를 통분하게 되면 요거 곱하기 요거로 통분할 거 아니야? 얼마야? 요거 곱하기가 얼마죠? 2분의 여기다가는 얘를 곱할 거고 여기다가 얘를 곱하겠죠. 얘는 실수화를 하면 됩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2 빼기 i를 곱하는 거겠지? 그럼 분모가 뭐 됩니까? 이 빼기를 실수해야 되니까요. 분모 뭐 되죠? 실수하지 마. 뭐가 날아가니까 2 빼기 i죠. 그다음에 요 1을 넘겨서 정리를 하면은 x 플러스 y랑 마이너스 x 플러스 y 하니까 4 마이너스 2i와 같다? 가 되고요. xy가 실수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 부분 비교, 허수 부분 비교 좀 되는 거지. 그래서 실수 부분은 x 플러스 y는 4다. 허수 부분으로는 뭐 이런 등식을 만들 수 있고요. 더하고 빼고 해서 x, y를 구하면 됩니다. 너무 시시하기 때문에 연습할 필요가 없고요. 넘어가서 기본 문제 6-4번. 1번이 뭘까? 6-4번의 1번이 어쩌란 거예요? 그 차수 빼기. 맞아요. 이것도 차수 돌보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을 다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x가 무리수일 때나 x가 허수일 때는 차수 돌보기를 이용해서 고차식의 값을 찾는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x가 1 플러스 2i 일 때 x에 관한 3차식의 값을 구하는 거죠. x 3승 2x 제곱 빼기 x 플러스 3. 그러면은 얘를 근으로 갖는 정수계수의 2차 방정식을 유도하시라고요. 근데 이거는 허수이기 때문에 정수계수가 아니라 실수계수까지만 돼도 돼요. 그냥 1 넘기고 i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변 제곱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이렇게 식을 바꾼 다음에 i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전개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이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넘으면 뭐예요? 상수항이 5 되겠죠? 그래서 요거 나누기 요거를 한 다음에 나머지 1차식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구해줘야 돼.
여기 4니까 4배를 하시고요. 예, 여기에 x자리에 1 플러스 2i를 넣는다. 그러면은 2 빼기 17을 하라는 얘기니까 빼기 15. 2i의 2배니까 4i. 2번은 차수 돌고기랑 상관이 없어요. 2번처럼 xy가 켤레 관계에 있는 복소수로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문제 읽지도 말고 두 개를 더한 것과 곱한 것을 미리 찾으셔야 됩니다. 더한 것과 곱한 것을 가지고 구하라고 하는 식을 알아내겠다. 항상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무리수 조건일 때랑 비슷하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혈맥 무리수가 주어져 있을 때도 더한 거, 곱한 거 미리 구한 걸 가지고 곱셈 공식 변형으로 풀듯이 혈내 복소수가 주어졌을 때는 마찬가지다. x 플러스 y는 얼마입니까? 얼마? 2. x, y의 곱은 얼마죠? X 4. 그래서 요 두 개 가지고 푸는 거라고요. 구하라고 하는 게 통분하면은 x, y분의 x 3승 더하기 y 3승이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유제 6-5번 이랑 6-6번의 2번 하세요. 네, 그거 아니에요. 저희 이거 기본 문제 6-5 하고 나면 6단도 끝나요. 응? 이거 기본 문제 6-5 하잖아요. 그 여기 뒤가 바로 연습 문제예요. 큰일 났네. 연습 문제 2개. 큰일 났어. 2번이에요. 나 연습문제 다 했는데. 너네들 큰일 났어. 맞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안 하는 거잖아. 저는 수업 시간에 과자 먹지 마. 안 먹었잖아. 안 먹었잖아. 아까도 하나 먹었잖아. 아니 뭐 맞아. 뭐였어 이거 가짜예요. 진짜 없어요. 알았어. 누가 뭘 해? 먹지 마. 이 과자도 내가 맞아. 분식에서 먹겠어. 틀려가지고. 아까 1교시 하나 먹고 먹었잖아. 몰랐어. 너가 먹었잖아.
6-6은 2번만 푸는 거예요. 1번은 숙제고요.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 6-5번. 1번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바는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 알파 베타의 바는 알파 바 베타 바의 과 같음을 증명하라는 문제예요. 맨 앞에는 알파 베타가 복소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소수 관련 등식을 증명해야 할 때나 아니면은 복소수를 찾아야 할 때, 복소수를 찾아야 하는데 복소수 값이 딱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복소수는 a 플러스 b를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복소수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성된 걸로 바꾼 다음에 그걸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찾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건 증명 문제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알파 베타는 복소수라는 말을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알파는 a 플러스 bi, 베타는 c 플러스 di다로 잡아주신 다음에 좌우변이 같다는 걸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당연히 a, b, c, d는 모두 실수다. 얘부터 증명해 볼게요. 알파 좌변인 알파 플러스 베타 바라는 것의 의미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알파는 이거고 베타는 이거니까 이 두 개를 먼저 더하는 거라고. 그럼 실수 부분은 a 더하기 c일 거고 허수 부분은 b 더하기 d일 거예요. 여기에 바를 씌웠다 인 건데 바의 의미는 켤레를 나타내는 거라서 얘의 켤레로 바꿔라 그런 뜻인 거죠. 켤레는 뭐라고 했어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부호만 건드리시면 돼요. 선생님 그 저기 왼쪽에 동그라미 친 거 좌라고 쓰시는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우변은 7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 알파 바는 알파가 a 플러스 b하니까 알파의 켤레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뭐예요? 알파 바는 뭐인 거예요? a 빼기 b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베타 바는 베타의 켤레를 의미하는 건데 베타가 c 플러스 di니까 뭐예요? c 마이너스 di겠죠. 그러면은 요 두 개를 더해서 실수 부분, 요 두 개를 더해서 허수 부분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참이라는 것이 확인된 거죠. 요거 할게요. 좌변은 곱하기를 먼저 하고 나서 그것의 켤레를 알아봐라 그런 뜻입니다. 요 곱셈을 먼저 해요. 실수 부분이 얼마야? AC AC 마이너스 마이너스 BD죠. 허수 부분은 뭐예요? BC 더하기 AD. 그렇죠. 요거의 바다였죠. 그럼 요 바를 어떻게 처리하셔야 한다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우변은
편례로 먼저 바꾸고 나서 곱하라는 얘기인 거지. 이게 뭐 좌변이랑 우변이 뭐가 다른지도 모르는 사람은 있겠죠 물론. 아무튼 편례를 먼저 한 다음에 곱해라 그런 뜻입니다. 알파바는 뭐라고? A 플러스 Br, A 마이너스 Br이요. 베타바는 C 마이너스 Dr. 요거를 곱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럼 실수분이 얼마입니까? AC 마이너스 BD고요. 허수분이 얼마죠?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이 두 개가 어떤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럼 얘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건가? 연산이 되어 있는 복소수의 켤레는 켤레를 먼저 씌우고 나서 그 연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켤레의 순서가 상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연산을 먼저 하건 켤레를 먼저 씌우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뺄셈, 나눗셈에서도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소수의 연산에서 켤레를 씌우는 것의 순서는 상관이 없다 라고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요거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적어 드리자면은 켤레는 복소수의 아이가 이거는 합체 분리가 자유롭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합체 분리를 자유롭게 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 알파 플러스 3베타 제곱 분의 알파 베타는 복소수입니다. 마이너스 Z1 곱하기 Z2 플러스 3 이런 거, 이런 분수의 전체의 켤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애들에다가 전부 다 켤레를 따로따로 써도 된다. 그래서 2알파 바 더하기 3베타 바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Z1 바 곱하기 Z2 바 더하기 3 바. 이렇게. 근데 3은 실수이기 때문에 바를 씌워도 3이 나죠. 그러니까 씌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바가 씌워진 건데 씌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수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셨어? 이렇게 다 따로따로 바가 씌워져 있는 것을 한 방에 써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생긴 걸 써도 돼요. 합체 분리가 자유롭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픽한 문제, 연습 문제 픽한 거를 급하게 2개 풀어드려야지 네가 맞출 수 있거든. 6-12번, 13번 할 거야. 그러면 숙제 연습문제 2번 푸는 거. 숙제는 걱정 마세요. 걱정돼요. 지금 몇 문제예요? 근데 워크북 많이 내주실 거예요? 조금 내주실 거예요. 그쵸. 걱정 마세요. 다 할 거예요? 5단원만 내줄 거니까. 아 다행이다. 그러면은 거의 연습 문제 6-12번.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3의 1 플러스 i고 알파와 베타 바의 곱이 1이다. 이거일 때 이 두 개를 가지고 알파 바분의 1 더하기 베타 바분의 1 얘를 구하래요.
이걸 이제 잘못 접근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풀 수도 있느냐? 알파가 A 플러스 BI, 베타가 C 플러스 DI. 여기도요. A 플러스 BI, C 마이너스 DI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수 부분 비교, 허수 부분 비교를 각각 하게 되면 4개의 방정식이 나오긴 해. 근데 그걸 이제 연립해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어린이들은. 그러니까 요런 조건이 있고 요런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세팅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요 놈들을 적당히 이용해서 이 꼴을 변형시키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맞춰야 돼요. 오늘 시험 문제도.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와요? 네. 왜요? 그냥요? 왜요? 자, 그럼 여기서 알파 바분의 1은 어디 있어요? 조건에서. 알파 바분의 1은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없으면 만들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식의 양변에다가 바를 씌우면 돼요. 여기에다가 바를 씌우면 어떻게 되게? 아,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돼요. 바의 바는 원래대로 갑니다, 당연히. 요 식의 양변에다가 바를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바를 씌우면 왼쪽은 뭐가 돼요? 왼쪽은 알파 바 베타 되는 거예요. 1의 바는 뭐예요? 1이에요. 1의 켤레는 1인 거죠. 1인 거죠, 당연히 실수예요. 그럼 요 식에서 알파 바가 나왔죠? 알파 바분의 1은 뭘까요? 이 식에서. 저희 관심 끄고 알파 바분의 1이 뭘까요? 얘는 베타. 여기서 베타 바분의 1은 뭘까요? 답은 저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를 씌울 생각만 했으면 끝이다. 한 번 더. 13번. A 플러스 BI를 놓고 못 푼다고요. 주어진 조건을 적당히 변형해서 푼다고. 알파 바가 1이고 베타 바도 1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바를 곱한 건 2다. 3개 조건입니다. 3개의 조건을 가지고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 얘를 구해라. 그런 문제예요. 주어진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알파를 A 플러스 BI, 베타를 C 플러스 D 해놓고 풀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저 3개의 조건을 가지고 구하라고 하는 식을 어떻게 만들지? 그런 고민에 들어가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베타분의 1이 뭐죠? 여기 있는 베타분의 1이 여기서 뭐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알파분의 1이 여기서 뭐죠?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이 식을 구하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식은 요 식에서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요 식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바를 따로따로 달아야 하는 거죠. 바를 따로따로 단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얘 고르면 뭐예요? 알파 그게 1인 거죠. 얘 고르면 뭐예요? 이거죠. 얘 고르면 뭐예요? 이거죠. 얘 고르면 뭐예요? 1이죠. 이 새끼를 K라고 할까요? 그럼 이걸 전개하는 건 1 더하기 1 더하기 K인데 그 새끼가 2니까 K는 얼마예요? 0. 이렇게 구하고 각각을 구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을 변형시켜서 구하라고 하는 것도 변형시켜서 찾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A 플러스 B가 놓고는 못 풀어요. 여기까지. 정석 숙제는 유제 6-6번까지. 이거 없어요?
워크북은 연습 문제 안 해요? 네 아니 5단원 연습 문제 있지 6단원 거 없어요? 없고요. 나이스. 워크북은 지금 내신 기간이기 때문에 6-6이 있어요. 유제 6-6이요. 아, 워크북은 5단원 끝까지 5단원 56번까지 나이스. 알아들었죠? 내신 주간이라서 숙제를 적게 내는 겁니다.